대한 이야기를 그럼 바로 좀 해볼까 싶습니다. 금리 0.5% 올린다 이렇게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긴축 정책에 대한 언급이 확실히 매파적으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공포감 때문에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빠질 이유가 요 정도 수준밖에 없고 음. 이제 제가 이제 악재를 좀 해석을 시켜드릴 때 지금 도래되어 있는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악재가 과연 몇 가지가 있고 그런 악재가 어느 정도로 경기에 영향을 주고 그 경기에 영향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로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이 미쳐질지 이렇게 세 가지 스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네. 근데 이 세 가지 스텝을 우리가 아예 모르면은 사실상 대응이 안 되겠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거는 첫 번째 스텝이죠. 지금 시장에 도래되어 있는 악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게 첫 번째는 이 바로 금리 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네.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 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은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생각보다 인플레가 조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잡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되는데 그 스탠스가 뭐겠어요? 당연히 금리 인상과 관련된 거겠죠. 네.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이 이 한국이란 나라가 금리 인상을 할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0.5포인트가 이제 다음 달에 인상이 됩니다.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얼마나 더 인상이 되냐면은 한 곱하기 0.5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높게요? 더 높아요.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죠? 어떤 국가? 패권 국가잖아요. 패권 국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축통화라는 말이에요. 네. 이 얘기를 조금 다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요. 자, 이게 귀한 화폐예요. 네. 귀한 화폐인데 막 찍어내서 뿌렸어요. 그리고 그 뿌리다가 더 이상 안 찍어내. 그럼 회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회수가 돼요. 네. 귀한 화폐이기 때문에 네. 이거 너 돈 썼으니까 이제 가져와. 근데 그걸 이제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네네. 돈 가지고 와. 그러면은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회수가 금방금방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귀한 채권이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 원화는 거기에 기축통화에 비해서 굉장히 가치가 떨어져 있죠. 그렇죠. 네. 한마디로 찍어내서 음. 회수가 안 돼요. 음. 근데 미국이랑 같이 찍어냈죠. 네. 그러면은 이 얘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미국은 찍어낸 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해도 돼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통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상대적으로 미국의 보폭에 맞춰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어쩔 수 없이 코로나라는 특수 때문에 대한민국 또한 미국이랑 같이 보폭을 맞춰갔죠. 그러니까 회수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금리를 더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얘기죠. 맞아요. 네네. 네. 그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은 요 정도만 해도 회수가 잘 돼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원화 가치를 지켜내려고 한다면은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곱하기 0.25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한 0.5까지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더 오. 많이 될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당연히 조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동성이 막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 시장까지 같이 빠지는 거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단연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느냐? 당연히 해야 될 때가 됐으니까 하는 건데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자,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리고 우리가 양적 완화를 생각보다 10년 이상 길게 끌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대차 대조표를 줄여나가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언제부터 나왔냐? 2021년 작년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뒷북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악재를 해석해 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선반영된 부분이 어디가 있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시황 얘기를 조금 풀어드릴게요. 네. 자,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 위에가 이제 코스피 시장이고 아래가 코스닥 시장인데 1월에 이렇게 빠졌던 거 기억나시죠, 시청자분들? 이렇게 왜 빠졌어요? 이때 그때 금리 인상 맞아요. 금리 인상 때문에 네. 빠졌어요. 근데 금리 인상이 이때 되기도 전에 빠졌어요. 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때 이렇게 빠졌을 때 0.25bp가 아니라 0.5bp를 올릴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빠진 네. 거란 말이죠.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제 막 금리를 올리냐 마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예요. 금리 인상이 언제 나왔어요? 그러면은 3월에 나왔죠. 3월에.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 3월에 나왔습니다. 3월에 어땠어요? 더 안 빠졌습니다. 더 안 빠졌죠? 이때 0.25bp가 올랐어요. 금리가. 그럼 언제 올라요? 이게 지금 오늘 0.5bp 오른다는 거는 5월에 올라요. 5월에. 네. 자, 근데 지금 또 빠지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1월 달에 빠진 거에 비해서 지금 금리 인상 이슈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좀 덜 빠지죠. 생각보다 덜 빠지고 있죠. 이거는 무엇이냐?
이때 이만큼 공포라는 공포 지수, 한마디로 빅스 지수가 많이 높아졌고 공포 심리가 이미 시장의 선반영이 이만큼씩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떨어지는 게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고 여기서 더 떨어져봤자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악재는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 이외에도 악재는 더 많아요. 네. 지금은 제가 잠깐 간추려 드린 거예요. 네. 그럼 이 지금 도래되어 있는 악재를 첫 번째로 해석을 해봤어요. 금리라는 악재를. 아, 그럼 이 금리라는 악재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것은 한 요 정도 수준이 맥시멈이겠구나.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또 다른 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과연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실물 경기는 언제부터 어려워지는가? 기업의 타격은 언제부터 있는가? 이거를 네. 그럼 알아야겠죠. 네. 내년이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부터 선반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선반영의 수치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제부터 시장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지만 막 그렇게 폭락장으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매수 기회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매수할 거 지금 시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지금은 줍줍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장은 아직까지 한 번 더 반등, 두 번의 반등은 더 나와준단 말이죠. 왜? 내년부터는 진짜 하락장인데? 그럼 올해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실물 경기가 내년부터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건데 그때부터는 진짜 대하락장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한 1, 2년 동안 힘들 거예요. 횡보하면서 횡보 하락장이 시작이 될 거란 말이죠. 지리지리한 시장 있잖아요.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시장. 그럼 올해는 재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올해 우리가 어찌됐건 시장은 반등을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죠? 반등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가 되지만 이 유동성이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딱 하나 있습니다. 올해 풀어져요. 리오프닝? 뭐, 비슷해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니까. 맞아요. 비슷합니다. 뭐죠? 그럼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는 뭘 주워가면 돼요? 리오프닝 관련주를 주워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유동성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리오프닝이라는 거예요. 돈을 못 쓰죠. 사람들이 지금은 물가도 비싸고 돈을 지금 맞아요. 걸어 잠그고 있죠. 근데 보복 소비라는 걸 들어보셨죠? 리오프닝 시작이 되자마자 사람들은 소비를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도 써요. 그러면 이 유동성을 우리가 활용해서 시장의 마지막 반등, 이 기회를 노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제한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이지만 이후에 실물 경기가 타격을 받으면 더 큰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해서 챙겨가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오늘 특별 강의에서 리오프닝 섹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노란톡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정보들 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서 수익을 지금도 내고 계시고 더 수익 내기 좋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터치하셔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익 실현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증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 내실 수 있게 동참하시면서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점검해봤고 오늘 시장에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G 그룹주들이 쌍용차 인수전에 참가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이에 따라서 KG 동부제철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는데요. 뭐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히고 다른 종목 가운데서도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뭐 KG그룹이 자본력은 뭐 쌍방울보다 있는 게 맞지만 더 있지만 쌍방울도 아직까지는 유력 후보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뭔가 이루어진 건 없고요. 그 쌍방울이 뭐 저기 쌍용차를 인수하기에는 굉장히 자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찌라시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쌍방울이 그렇게 그 정도로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에요. 쌍용차 인수 자금이 지금 필요한 자금 정도는 마련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부동산 유형 자산도 많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인수를 하는데 자기 돈 쓰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돈 그렇죠. 일부에 투자 그렇죠, 유치 그렇죠. 일부에 은행 돈 일부에 이렇게 하잖아요.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정, KG가 할 것이다, 인수를 할 것이다, 뭐 유력하다 이거는 아직까지 가설일 뿐인 거고요. 시장에 드러난 건 없으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관망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G에 네. 대해서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KG 그 쌍방울 인수 관련돼 가지고 이 호재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많이들 올라오고 있어요. 막 주가들이 막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심은 쌍방울 쪽으로, 쌍용차 쪽으로, 쌍용차 인수권 쪽으로, 뭐 쌍쌍이. 네네, 헷갈릴 수 그래가지고 있네요. 네. 지금 그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쌍용차를 인수를 하는 게 호재가 맞는가?
오히려. 그러니까 이 쌍용차는 지금 제가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거의 지금 이 없어져야 될 기업이 맞아요. 네, 지금 좀 이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거는 없어요. 네. 없어져야 될 종목이 맞습니다. 네, 기업이 개인적인 맞습니다. 의견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라가 지금 계속 구제를 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교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네. 힘든 상황이고 지금 이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인수 자금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 인수 이후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계속 들어갈 건데 네. 그 KG도 그렇고 뭐 쌍방울도 그렇고 이 지금 쌍용차를 계속 경영을 해나갈 경제적 여건이 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똥을 인수를 하는데 왜 똥 인수를 하는 거를 왜 호재라고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네네. 똥덩어리자, 똥덩어리. 네, 네. 네. 지금 홍준 전문가님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박스경제TV와는 전혀 무관함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님의 네. 의견을 듣고 싶어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이거는 네. 여기 노란톡 들어오시잖아요. 네네네. 왜 쌍용차가 똥덩어리인지 좀 추가적으로 네. 알려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궁금한 내용들을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일진그룹도 PI 첨단 소재 인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한 내용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골적으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떨고 있는 어피치 님도 그러게요. 왜 대체 쌍용 덩어리를 인수한다는데 호재인지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는데 공감하시거나 반박하시거나 저희 노란톡방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리오프닝에 대한 섹터 강의를 오늘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뭐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 방역 완화도 이어지고 있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서요. 저희가 잠시 후에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